다채롭고 신기한 산적들이 쭉 뻗어 있습니다. 보트키는 1842년에 완공되었고 싱가포르 최초의 부두입니다. 1860년대 절정기에는 전체 선적 사업의 4분의 3이 보트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전한 강둑은 짐을 싣고 내리기에 탁월한 장소였지요. 당시에 강 전체는 북위로 줄지어 있는 건물들의 상점을 차린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품들을 수송하는 수천 척의 배들과 마감이었습니다. 귀중한 화물은 폴리라고 알려진 이중 공작이 어깨를 메고 배와 그들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걷는 것에 폴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싱가포르의 번영과 중추 역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모든 가게들이 보트키의 한쪽 부대만 집중되어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중국 이민자들이 강의 남쪽 부대만 지키기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둑의 곡선이 꼭 잉어의 배 모양같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중국 문화에서 이 당당한 물고기는 행운을 가져오는 길조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곳은 불을 쌓기에 훌륭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최초의 이민자들은 싱가포르 강의 이쪽 지역이 번영과 불을 불러오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은행과 기업이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이 지역이 현재의 비즈니스 중심 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한때 배들이 강가에 줄지어 있던 보트키에는 지금은 음식점과 술집으로 변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보트키의 상점의 전면은 보증되어 보트키만의 독특한 건축 양식 스타일을 느끼게 해줍니다. 상점의 높이가 다양한 것이 궁금하신가요? 오래전에 상점의 높이는 주인의 부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물이 높을수록 주인은 더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혹시 시장기가 느껴지시나요? 옛날에는 생선인과 수레가 싸고 맛있는 현지 고유의 음식들을 강둑에서 줄지어 팔았습니다. 태우추 쌀죽 한 그릇에 겨우 10cm였죠. 더 좋은 점은 반찬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강에서 일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 강둑에 따라 있는 이 수레의 작은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노천 식당이 시작된 것도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앞쪽에 있는 것은 카무나 브리지입니다. 1869년에 완공되었고 싱가포르의 마지막 총독인 육군대령 윌리엄 오포 카무나 경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일한 현수교이며 복잡한 원형이 바로 앞쪽에 있는 것은 카무나 브리지입니다. 1869년에 완공되었고 싱가포르의 마지막 총독인 육군대령 윌리엄 오포 카무나 경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일한 현수교이며 복잡한 원형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제작되어 배로 옮겨와 싱가포르에서 조립되었죠. 불행히도 다리가 너무 낮게 지어져서 조류가 낮아질 때까지 배들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행이 조심하세요. 다리 밑을 지나갈 때 몸을 숙이셔야 됩니다. 농담입니다. 카무나 브리지의 다른 한쪽으로 있는 것은 바로 고급 플러트노트입니다. 호텔의 외부 정면은 신보존주의적 장원원의 걸작입니다만 호텔의 내부를 정리했던 상공회의소 사무실과 중앙우체국의 매우 지루한 업무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 호텔은 또한 수많은 정치적 캠페인에 집결지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는 싱가포르 강 입구에 있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건축했던 포트 플로튼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살짝 튀어나온 곳으로 반은 사자이고 반은 물고기인 싱가포르의 유명한 머라이언 상이 있었습니다. 2002년에 만에 있는 세 장소로 운반되고자
30년 동안 머라이안 상은 이곳 강 입구를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지금 마리나 베이 쪽으로 가고 있으므로 직접 머라이안 상을 보시고 그것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오리지널 멀라이언 상이 있는 멀라이언 공원입니다. 파도 위 사자머리와 물고기의 몸으로 구성된 싱가포르의 상징, 멀라이언의 유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원래 싱가포르는 자바어로 바다마을이라는 뜻의 테마색으로 불리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말레이 연대기에 기록된 전설에 따르면 우타마 왕자가 이곳에서 사자를 본 후 산스크리트어로 사자도시라는 뜻을 지닌 싱가푸라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멀라이언의 머리는 전설 속 상릴라 우타마의 눈에 띈 사자를 상징하며 물고기 꼬리는 작은 어촌 마을로 소박하게 시작한 싱가포르를 상징합니다. 8.6m의 높이에 70톤의 무게가 나가는 멀라이언 동상은 간척지에 자리하여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해 수만 명의 관광객이 마리나 베이를 방문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콘 멀라이언의 사진을 찍어갑니다. 멀라이언의 뒤를 보면 새끼 멀라이언을 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 비늘은 자기로 된 숟가락과 접시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멀라이언과 그 새끼 옆에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있는 강가의 호텔로 유명한 플러턴 헤리티지가 있어 현대적인 프로젝트와 식민지 시대의 경관이 어우러진 싱가포르를 그려냅니다. 1933년에 건설된 이곳 클리포드 피어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이곳에 온 이민자들에게 희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레드 램프 피어로도 알려졌는데 이는 빨간 램프를 부두에 걸어 지친 선원들을 편안히 인도했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번화한 교육소이자 유명인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풍부한 역사 덕분에 클리포드 피어는 잘 보존되어 현재는 플러턴 베이 호텔의 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은 세관으로 1960년대 후반에 건설하여 보존된 싱가포르의 초기 현대식 공공빌딩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의 운송과 무역의 호황으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 중에 하나를 지키는 싱가포르 세관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리나 베이 금융센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다운타운의 중심이자 중앙 비즈니스 지구의 한 부분입니다.
오피스타워, 고급 아파트와 쇼핑 공간이 어우러져 업무, 거주, 그리고 여가 모두를 즐기기에 좋아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주거 및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걸맞는 장소이죠. 그 앞으로는 경관이 좋기로 이름난 3.5km 길이의 마리나베이 수변 산책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마리나베이를 따라 막힘없는 경치를 만끽하며 산책하거나 조깅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꼭 시간을 내어 마리나 버라지와 가든 스파이더 베이 등 마리나베이의 명소를 연결하는 이 산책로를 걸어보세요. 산책로를 따라가면 마리나베이 시티 갤러리에서 싱가포르의 도시화 그리고 마리나베이 발전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전시품과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조감도를 보고 나면 여러분이 마리나베이 지역을 탐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리나베이를 둘러 다시 싱가포르 강을 따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은 별도의 소개가 필요 없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바로 마리나베이 샌즈로 카지노, 호텔과 컨벤션 센터, 세계적 엔터테인먼트와 쇼핑몰을 갖춘 종합 리조트입니다. 3개의 건물 위에 배가 올려진 모양의 이 건축물은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그 옆으로는 손바닥 모양의 예술과학박물관과 독특한 나선형 다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DNA 구조를 모델로 한 280m의 이 다리는 아시아의 음양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마리나베이의 부와 행복 그리고 번영을 가져오기를 기원하며 지었습니다. 다리를 따라가면 가든 스파이더 베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101헥타르에 걸친 이 슈퍼파크에는 25만 종 이상의 희귀한 전 세계 식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성한 야외 정원, 거대한 도형 온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는 미래적인 슈퍼트리가 있습니다. 슈퍼트리는 최고 16층 높이의 수직 정원으로 서로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공원 전체의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이 슈퍼트리는 빗물을 모으고 태양열을 에너지로 만들며 공원 내 온실의 통풍관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곳의 물이 매우 잔잔하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바로 350m 너비의 마리나 채널에 지어진 댐인 마리나 버라지 덕분입니다. 바닷물을 막아 싱가포르 시내의 첫 번째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담수의 중요한 원천이자 홍수 방지에 사용됩니다. 마리나 버라지는 싱가포르의 15번째 저수지로 1만 헥타르, 즉 싱가포르의 6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가장 크고 도시화된 저수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린 지금 가정의 수도꼭지를 통해 나오는 바로 그 식수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방금 베이를 떠나올 때 혹시 공중에 떠 있는 거대한 휠을 놓치지는 않으셨겠죠? 바로 싱가포르 플라이어인데 162m의 42층 높이에 약 87명의 싱가포르 남성이 세로로 누워서 잰 길이와 같은 150m 직경의 전람차입니다. 이 휠에는 28개의 버스 크기 캡슐이 있는데 한 캡슐당 최고 28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 회전당 784명의 승객이 탈 수 있다는 것이죠. 회전에는 총 32분이 소요되며 초당 24cm의 부드러운 속도로 회전합니다.
탑승하시면 싱가포르와 건너편 섬들의 파노라마 같은 전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45km까지 떨어진 곳을 볼 수 있는데 싱가포르 섬 전체의 길이보다 3km 긴 길이입니다. 또 오른쪽을 보시면 신기하게 생긴 두 개의 뾰족한 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의 공연장인 에스플래네이드입니다. 과일의 왕과 닮은 모습 때문에 두리안이라는 귀여운 별명이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냄새가 날 것만 같은 별명과는 다르게 에스플래네이드는 문화의 굶주린 이들을 매혹하는 블록버스터 공연들이 펼쳐지는 공연장입니다. 지역 최고의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로서 최고의 설비를 뽐내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및 모자이크 뮤직 페스티벌과 같이 인기 높은 현지 행사들도 진행되는 곳입니다. 옥상의 야외 정원에서는 아름다운 싱가포르 시내와 마리나 베이의 야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스플라네이드는 유럽 전장님들이 자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장소였지요. 과거 식민지 시절에는 매일 오후 집을 나와 에스플라네이드를 따라 산책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여기에서 바다바람을 쐬며 담소를 나누었지요. 아마도 사랑을 속삭이는 연극도 있었겠죠. 식민 역사에 대한 찬송으로서 엘리자베스 여왕 산책로가 1953년 황크아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지비를 존중하기 위하여 엘리자베스 공원 안에 개장되었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다리가 앤더슨 브리지입니다. 해외 식민지의 총독 중 하나인 존 앤더슨 경의 이름에서 유래되는데요. 이 우아한 아치는 복잡한 속과 금속 세공품들의 훌륭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현재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고층 건물과 화려하게 보조를 이루면서 우아하게 자리 잡은 세계의 아름답게 보존된 건물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건물들은 인도
일제였던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옆에는 1907년 죄수의 뉴욕으로 건축된 엠프레스 플레이스 빌딩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부 청사였던 엠프레스 플레이스 건물은 지금도 국가적 기념 건축물이며 아시아 문명 박물관의 본관입니다. 아시아 문명 박물관은 아시아 전통 세계로 안내하는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앞쪽과 오른쪽 박물관 계단으로 매력적인 조각 시리즈가 싱가포르의 강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듯합니다. 아름답게 청동으로 조조되어 있는 싱가포르의 개척자들인 폴리, 상인, 무역업자, 금융가를 만나보세요. 이제 간 여행을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각 산책로에 있는 다른 놀라운 조각 작품들도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루즈 일지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싱가포르의 심장으로부터 중요하고